현재 도쿄올림픽은 전세계 선수단이 서서히 속도를 내며 입국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보통 올림픽 한 달 전부터 일주 전 정도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입국해 현지 적응을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도쿄올림픽은 어느 때보다도 선수촌의 설레임 혹은 박진감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많은 선수들은 경기 마치고 선수촌 퇴소도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폐막식도 역대 최소의 선수단 규모만 남아 썰렁한 분위기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올림픽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역시 코로나 변이 방역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델타 변이는 물론이고 브라질에서 발생한 감마 변이, 페루에서 발생한 람다 변이가 기세가 매우 강합니다. 뉴욕 포스트는 페루 람다 변이가 코로나 백신의 내성이 매우 강해 보인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페루 신종 변이 감염의 80%를 차지하는 람다는 페루에서 치명률이 10%로 매우 높습니다. WHO도 람다 변이가 전염성이 높은 데다가 항체 저항성 등이 강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수들과 관계자들, 언론사들이 총 출동하는 이번 도쿄올림픽은 각종 변이의 집합 장소가 되므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와버렸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선수촌에 근무하는 일본인 2명이 확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입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선수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 내에서도 확진자가 15일 연속으로 증가해 코로나 긴장감이 최고치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선수단을 여전히 차별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는 이미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 퍼져 있지만 인도 선수단만 사전 7일간 PCR 검사를 한 뒤에 일본에 와서는 3일 격리를 해야 하며 영국 선수단도 델타 변이 위협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은 일본에서 등장하는 소위 왕따시키는 문화의 일종이 아닌가라고 지적합니다. 한 일본 식당에서는 황당한 문구가 등장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자 보고 입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당 식당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입장을 자제해달라고 공지합니다. 전문가들은 특수훈련된 개가 아닌 이상 코로나 혹은 백신 냄새를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사회 곳곳에 특유의 이지메 문화가 올림픽 선수단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특히 이번에 정치적인 이슈로 일본과 대립하고 있어 올림픽 가운데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케이신문은 오늘자로 한국 관련 가짜 뉴스도 냈습니다. 바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도쿄올림픽 때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일본에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청와대에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G7에서도 스가 총리와 약식 회담이라도 갖자며 관계 복원을 위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 방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익신문인 산케이는 한국이 일본에 매달려서 만나달라는 식의 보도를 합니다. 물론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이처럼 올림픽 관련해서 혐한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대만한테는 유독 너그러우면서 이번 산사태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백신에 대한 감사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고 트윗했다고 전하고 또한 쿼드 멤버가 일제히 위로를 전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우방들은 일본에 위로를 전하고 있다면서 짐짓 한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쿼드 멤버가 못 되는 이유가 친중파가 득세해서 그렇다고 보도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쿄올림픽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큰 기대를 걸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G7 정상 중에서도 추가 참가자는 없어 스가 총리의 정상 외교가 도쿄올림픽 때도 외면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며 씁쓸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합니다. 일본은 애초에 100개 국가 지역의 정상급 인사가 도쿄에 오는 것을 가정하고 개회식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편성 예산만 450억 원 정도로 역대급 돈잔치에 성대한 개회식 접대를 준비했습니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겨우 절반 이하인 4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들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 선수촌의 방역은 뚫리고 있으며 버블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국가에 오기 꺼려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G7 국가에서 일본은 백신 접종률 꼴찌로 도쿄 시내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백신의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의 화이자 백신의 공급이 멈춰서 올림픽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이 와중에 일본은 어떻게든 백신을 빨리 받아야 하며 다음 분기 백신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날벼락과 같이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일본 정부에서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본을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안 그래도 첨단 기술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과 협력을 추진해 탐탁지 않았습니다.
최근 산자부는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AI 기반의 초음파 자가 진단기와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 세포 융합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이스라엘 움직임은 일본의 방침과는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한국을 제외하고 선진국들과 뭉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했고, 우주 산업에서는 한국을 제외해버리고 아르테미스 연합체를 가져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이스라엘 양국은 올해 FTA를 전격적으로 맺었으며 첨단 기술 교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모습도 일본에 거슬리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이 백신 수합을 했다는 뉴스는 못 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70만 도스의 화이자 백신을 수합하기로 전격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의 분은 7일 오전 7시 15분께 인천공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의 백신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국이 보유한 화이자 백신 중 유효기간이 이달 31일까지인 백신을 한국과 교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밝힌 이유가 매우 흥미롭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콜드체인 관리 기반과 유효기간 내 70만의 분을 모두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국가가 오로지 한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태스크포스는 전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국가에서 하루에 100만 회를 접종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하루 100만 회 접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백신을 일사불란하게 분배해서 전 국민이 이달 말까지 모두 접종하는 것은 현 시점에 한국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스와프 계약을 통해 한국에 제공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70만의 분이 유효할 것이며 임명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에 제공될 백신은 우리가 보유한 재고이며 우리는 향후 한국에게 백신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백신이 당장 급하며 추후 9월에서 10월께 백신 물량이 다소 남게 되어 이런 딜이 성립한 것입니다. 이 백신은 애초에 팔레스타인 측에 제공되려고 했지만 팔레스타인은 유통기한 임박으로 거부했습니다. 백신을 받더라도 제 시간 내에 접종이 불가능해 추후 수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능력이 되는 국가인 한국이 전격 백신을 받아 순식간에 접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이런 뉴스가 나가자 일본은 이에 대해서 질투하면서 동시에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은 지난번에도 얀센 백신도 그렇더니 유통기한 다 된 백신만 주워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도 백신이 필요한 상황에 이스라엘과 한국이 백신을 발빠르게 수합하고 30일까지 충분히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심정의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은 뭐라도 정부가 빨리 움직여 백신을 끌어오는데 일본은 중지됐다라고 푸념합니다. 특히 일본의 주종 백신이 화이자이고 일본도 당장의 올림픽이라서 백신 수합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백신 우편 쿠폰 등 막상 임박한 유통기한 백신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스라엘과 또 한 번의 협력을 통해서 백신 접종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의 속도와 방역의 투명성이 전 세계의 잔여 백신을 한국에서 안전하게 소화하는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